그리고 그나마 우리나라도 이제 그 네이버라든지 또는 또 LG라든지 또 각 그 빅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만의 어떤 LLM, 작은 LLM이지만 이렇게 개발하고 있고, 또 한국도 피지컬 AI 쪽에는 국가적인 역량을 가지고 하고 있고, 인력 양성, 그다음에 GPU도 저희들이 상당히 또 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도 저희들 많이 짓고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서 중국하고 같이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데요. 우리 고지신 국장께서는 이제 상하이에 계시는데, 상하이에서 보면은 진짜 AI 쪽은 아주 활발하게 지금 혁신이 일어나고 있죠. 뭐 세계도 그 동향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상하이 고지신 재경관입니다. 상하이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여러 가지 첨단 산업과 기존의 어떤 소비 산업이 함께 이렇게 발전을 해나가고 금융을 포함해서요. 그래서 그리고 가장 현장의 어떤 그 변화를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야인 건 지역인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중국의 혁신의 어떤 특징을 보면 제가 느끼는 점은 이런 점입니다. 특정 산업에서 어떤 그 메가 트렌드를 바꿀 수 있는 방향을 선점을 하고 그 방향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이렇게 일괄적으로 모든 재원을 이렇게 총동원하는 이런 총동원하고 인력도 총동원하고. 예를 들면 자동차 산업을 예로 들면 네. 중국은 내연 자동차 시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힘을 많이 못 쓰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자동차가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를 정하고 전기차로 이렇게 방향을 정하고 국가 전략산업으로 전환 후에 결국은 그러면 재정 정책에서는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고 또 뭐 세제 혜택도 주고 그다음에 또 펀딩도 다 그 분야에서 엄청나게 많이 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인력 정책 이렇게 해서 국가가 어떤 방향성을 정해주면 이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이런 형태로 돼서 항상 그 다음 단계의 혁신으로 가는 이런 특징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국가가 주도를 하는 것들은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들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선정합니다. 예를 들어 배터리 같은 경우가 지금 배터리를 이용해서 굉장히 다운스트림에 있는 여러 산업들이 같이 발전을 해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AI, 로봇 이런 어떤 기반이 되는 그리고 트렌드를 바꿔줄 수 있는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국가 차원에서 입지가 큰 것 같고,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결국은 어떤 그 계획 경제의 어떤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도 15차 5개년 계획이 이제 26년부터 30년까지 있는데요. 국가가 이렇게 방향을 정해놓고 산업을 특정을 해주면 민간들이 자율적으로 가서 그 생태계를 이렇게 조성을 합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빅테크들이 중심에 서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스타트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그 주변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특성에 맞는 산업이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이 되고 네. 이런 측면이 아주 특이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아주 좀 국가주의면서도 또 체계적으로 잘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하고 이런 거네. 그러면은 배국장님 하나 중국에서 이거는 진짜 한국에서 배워야 되는데 한국이 이런 측면은 좀 고려를 못 하고 있는 측면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저는 중국의 제가 중국에 가기 전에 봤던 중국하고 네. 그 다음에 중국에 가서 지난 한 3년간 봤던 중국하고 좀 차이는 뭐냐면은 중국이란 나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큰 나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어떤 혁신이 이렇게 하나의 한 통일된 방향으로 나아가기가 좀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국가 전체가 하나의 어떤 시스템으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묶여가지고 국가부터 그다음에 아까 국가 그다음 민간 네. 그리고 지방 정부 별로 어떻게 보면 하나가 어떤 방향성에 있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모든 어떤 역량이라든지 그 어떤 그런 걸 총동원해 가지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 같이 나가는 그런 어떤 일치된 모습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감명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하여튼 이게 이제 머추어된 어느 성숙된 산업에 대해서는 이제 민간에서 좀 자율적으로 해도 되는데 신산업 새로운 분야에 있어서는 좀 국가가 또 방향을 정하고 또 민간하고 협업하고 지방 정부 협업하고 해서 어떻게 역할 분담도 하고 또 경쟁도 촉진하고 재원도 배분하고 하는 이런 식 전략이 한국에서도 AI 분야만은 지금보다 더 한층 강화돼야 된다. 이런 식 교훈을 얻을 수 있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방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네. 중국의 어떤 규제 체계를 보면
새로운 산업이 도입되는 단계에서는 규제가 거의 없습니다. 규제를 아예 그냥 저희는 두질 법과 않죠. 제도가 네. 확립이 된 후에 그 산업이 새로 생성이 되는데 네. 중국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어떤 산업이 이루어지면 처음에는 계속 이걸 지켜봅니다. 저희가 규제 샌드박스처럼 이렇게 네. 풀어주는 것처럼.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성숙한 단계가 되면서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 그때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그 문제를 보완하고. 보완해주는 차원의 어떤 규제를 정책을 하기 때문에 규제 체계도 조금 저희가 한번 다시 고민해 그럼요. 볼 필요가 그래서 우리도 신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이 중국이 하고 있는 규제가 없다. 이렇게 해서 산업을 발전시키고 어느 정도 산업이 성장이 되면은 거기에 맞게 규제를 또 이렇게 해주고 해서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중국한테 배울 두 가지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중국은 좀 그래도 저희들이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서 좀 시간을 많이 할애했습니다.